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 서명 인증팀을 맡고 있는 박윤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확산센터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확산센터 예산을 이제 막 땄던 해고 이제 설계를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구축을 딱 시작할 때쯤에 이제 발표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확산센터를 정말 이제 먼 미래까지 다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여서 일단 열심히 구축해서 그래도 우리 이제 민간 분야에서 열심히 이제 그 많은 인증 수단들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가 목표였긴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생각해 보시면 어느 사이트는 어떤 인증서만, 또 어느 사이트는 어떤 인증서만, 뭐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옛날에 공인인증서 시절에는 어느 사이트를 가든 물론 이제 용도 제한이 일부 있으니까 용도 제한된 인증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용도에 맞다면 어느 사업자의 인증서를 갖다가 쓰든 다 쓸 수 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전에 저희 진승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0년 12월 이후에는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옛날에 그 표준 상호 연동된 형태로 서비스가 어디서나 모듈 하나만 설치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제휴된 곳에서만 제휴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좀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예를 자주 드는 거기 그 우리 청약하려면 한국부동산원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휴된 인증서를 보면 일단 이제 지금은 공동인증서죠. 공동인증서 모듈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이제 그거 외에 인증서가 이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뭐 각각 그 인증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 청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휴되지 않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인증서를 다수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마저도 특정 인증서를 타는데 민간은 얼마나 더 취약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제 디지털 인증 확산센터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만든 센터입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간편하게 이게 설치나 유지 보수가 어렵고 뭐 계약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각 그 사업자들과의 뭔가 표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었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디지털 인증 확산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구축 현황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계획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인증 확산센터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언급된 그 2020년 12월에 이제 변경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됐습니다. 나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전부 개정이었고요. 일단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공인인증서 저희가 20년 동안 잘 써오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기에는 잘 서비스했고 잘 사용했지만 또 외부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기에 이제 폐지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는 여전히 그 당시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해서 만든 제도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상호 연동 잘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쉽지만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은 이제 폐지가 됐지만 지금은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서비스 계속 하고 있고 예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공인인증서라는 제도 이름은 폐지가 되었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도입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제 법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서명 제도를 이제 국가가 평가하고 인정하는 그런 국가 공인 제도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을 해서 민간 기업이 평가하고 그래도 나름 민간과 공공의 사이에 끼어 있는 저희 인터넷진흥원이 인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현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자.
여기서 이제 국민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가입자도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인증 서비스를 탑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이용기관도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인증 수단들을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가 저희는 이제 주요 취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자, 그리고 전자서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들이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경과 조치이지만 당시에 법을 개정하던 당시에도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공인인증서는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경과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자서명의 상호 연동 촉진을 위해서 기술 지원하고 연동 설비를 운영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그 취지를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인증 확산센터라는 어떤 물리적인 센터 이름이지만 그런 센터로 저희가 해소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전자서명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출연을 했고 서비스도 정말 쉽고 간편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기준 예전에 이제 공동인증서 사업자 포함해서 총 21개 사업자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론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하나의 이름이긴 하지만 각각의 이제 사업자명으로 좀 분리를 해보자면 총 24개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도입하기에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또 기존의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대로 각자 서비스 이제 어떤 규격이 다르고 어떤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서 하나 도입하는데도 진담을 빼고 도입해야 되는데 또 국민들은 다른 인증서를 요구해요. 네이버 설치했더니 카카오를 요구해요. 그럼 또 카카오랑 계약해야 되고 카카오의 매뉴얼 읽어가면서 또 새롭게 개발자들이 이걸 적용하고 또 테스트 해보고 하나 설치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몇 개만 설치하자가 현재 그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 들어가 보면 공동인증서 하나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간편인증서 한 두세 개 정도 설치돼 있는 게 다인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면 저희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고요. 밑에 이제 저희가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01번에 보시면 각자 규격이 달라요. A 인증서는 저희 그 인증사업자의 이제 인증서를 쓰는 건데 규격이 네모예요. 그다음에 B 인증서는 세모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고, C 인증서는 동그라미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if문에 분기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연동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도 따로따로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증서가 물론 저희는 이제 평가 인정을 통해서 안전한 인증을 제공하긴 하지만 올 초에 났던 사고를 그 알뜰폰 때 났던 사고를 보셨듯이 거기서도 인증 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지만 인증서 자체는 안전했습니다. 근데 그걸 연동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그 앞에 확인한 어떤 이름 정보와 뒤에 확인한 이름 정보를 비교하지 않는다든지 좀 여러 가지 또 구현상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사이트를 이용할 때 또는 인증 수단을 이용할 때 정말 그게 안전한 건지 계속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인증 확산센터라는 물리적 센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간편 인증의 표준화,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뭐 각자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술까지 저희가 표준화하지는 않습니다. 고유의 기술은 고유의 기술대로 잘 사용을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이용 사이트와 그 다음에 가입자와 연동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규격을 저희는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규격만으로 여러 사업자들이 같은 이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편 인증 표준 API를 SDK 형태로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각 사업자분들이 이걸 도입해서 만들었다면 그게 과연 잘 표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뭐 성능은 적합한지를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에 대한 역할도 저희 확산돼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및 연동 지원은 저희가 좀 준비 중이긴 한데 현재 예를 들어
나는 24개 서비스를 다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을 24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한 현재 조사 또는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 연동은 아직 되진 않지만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도입할 때 모든 표준이 별표로 동일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이트에서 인증서 도입할 때 그냥 하나의 표준만 적용을 해놓으면 거기에다가 일종의 컴피그 파일에 나는 저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쓸 거고 내가 거기랑 맺은 일종의 그 연동 토큰이나 아니면 그런 시크릿은 이런 거야라고 표현만 해놓으면 바로 연동이 되는 구조로 그렇게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 사이트도 뭐 많은 수의 인증서, B 사이트도 많은 수의 인증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가진 인증서가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그 표준을 만들 때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입한 게 이런 사이트에서 저희 표준 모듈을 도입했을 때 나중에 정말 이걸 상호 비교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살짝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름이 중간에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차단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현재 표준에 넣어놨고 향후에는 저희가 혹시라도 이용 기간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제가 찾아가서 확인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확산센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확산센터는 저희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일단 뭐 저희 일종의 IDC를 좀 축소해 놓은 듯한 저희 조그마한 전산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 요원이 근무하는 운영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를 제공하는 테스트랩 이렇게 세 개의 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방으로 구성을 하고 뭐 위치는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에 있는 저희 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와 같이 이제 나중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일단 옆에 위치시켜놨고 나중에는 저희가 좀 더 유기적으로 공동인증서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현재 아래 보시다시피 현재 dapc.기사.월.kr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뭐 저희가 표준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해당 표준을 내려받아서 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설명 글들, 그다음에 테스트랩 이용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인증 확산센터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 테스트랩을 운영하고 전산실 운영실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과 함께 간편 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이제 그런 표준을 저희가 만들고 계속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표준 모듈의 어떤 API 형태로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개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편 인증들이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어떤 상호 연동 지원 체계를 저희가 도입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분들은 자기들의 이제 모듈을 저희 표준화한 규격에 맞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통합 모듈을 또 개발해 주시는 기술 지원사들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사분들은 그 표준을 이용해서 원래 기존에도 이미 통합 모듈 사업을 하셨겠지만 저희 표준에 맞춘 새로운 또 통합 모듈을 만들어서 또 해당 내용으로 서비스를 해주시면 아마 훨씬 더 구현도 편하고 이용 기간의 적용도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올해 6월 18일 날 개소식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코엑스에서 일단은 이런 그 상호연동 체계 구축 관련해서 업무 협약식도 하고 같은 날 디테일 확산센터 개소식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과기부 실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저희 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마 아시는 인증사들의 대표분이나 상무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은 저희 그 PKI 포럼, 그러니까 한국 전자서명 포럼을 중심으로 각 이제 인증사업자분들과 그다음에 그 기술 지원사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개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달에 이제 1.0 버전을 저희가 이제 공개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보완적인 사항이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1.1을 했고 현재 이제 올해 6월달까지 계속 수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 그 각 사업자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버전인 1.1.1 현재 물론 제일 밑에 있는 드래프트 1.1.2까지 이 드래프트까지 현재 발표가 된 상황이고 현재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보완적인 요소나 아니면 뭐 최근 나온
그 재외 국민들의 어떤 실현하기, 그러니까 인증을 위해서 뭐 전화번호 자릿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식의 소폭의 개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전히 살아있는 가이드라인이고 계속 저희가 좀 꿈틀거리면서 계속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편인증 표준을 적용한 인증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총 24개의 서비스, 공동인증서 5종, 간편인증서 19종 등 24개의 서비스가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현재 20개 이제 서비스가 현재 그 저희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일정을 잡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뭐 10월 말에 이미 7개가 나올 이제 7개의 이제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서 저희 이제 조만간에 통합 모듈 형태로 이제 구축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술 지원사는 실제로 이렇게 개별사에서 개별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면 그걸 통합해서 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십니다. 맨 밑에 있는 전부자 마이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간편 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이제 뭐 좀 간략하게 구성 및 범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 기관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상호 인동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하자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과 전자서명을 지원하고요. 이제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현재 사용자 단말에서는 서비스 클라이언트, 그리고 인증사업자 인증 앱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용기관 쪽에서는 이제 서비스라는 서버, 그다음에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에서는 이제 저희 표준에 맞춘 공통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중개사업자도 이제 중개 서비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에는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기관, 사용자,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가이드라인 상에 나와 있는 주요 용어인데요.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는 저희 전자서명 인증 업무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편인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용기관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또는 기관,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나 앱을 운용하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사업자는 이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구조가 좀 이따 나오긴 하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인증 사업자가 직접 가입 이용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게 만약에 이제 그러려면 이용 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저희 표준을 이용해서. 그래서 중간에 서비스를 미리 구축하고 그 서비스를 분배해서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중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접근 토큰은 간편인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토큰이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의 특정 서비스를 식별하는 그런 아이디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업이 뭐 2개의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각각 2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격 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밀 정보입니다. 그래서 자격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정보이고, 마스터 시크릿은 이제 이해 당사자 간 통신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서 필요한 암호 기도에 사용되는 비밀 정보인데, 예를 들어 중개 서비스가 중간에 존재하는데 만약에 CI 같은 비밀 정보를 중개사들을 통해서 암호가 풀릴 수 있도록 제공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 서비스 형태의 경우는 이걸 마스터 시크릿으로 암호화를 하고 나서 보내면 중개사업자는 암호화된 채로 그대로 전달을 하고 이용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희가 비밀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키가 2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표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시크릿과 마스터 시크릿을 어떤 식으로 누가 생성해서 누구한테 배포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밑에 있는 마스터 시크릿은 정말 그 중간에 누가 끼어 있더라도 최종 이용 기관에게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성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간편인증 API의 목록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접근 토큰을 요청하기 위한 토큰이라는 API,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을 위해서 프리페어,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리절트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API가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자서명 검증을 위해서 베리파이, 그다음에 인증서 유효성 검증을 위해서 밸리데이트, 서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파이, 이렇게 저희가 총 이제 8개의 API가 준비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전자서명에 대한 전자서명과 인증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디지털 인식 확산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이 운영 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운영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표를 만들었고요. 이제 현재 일단 단일 구현으로 인증 사업자를 지원하는 건데 이건 인증 사업자가 어떤 그 고객사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기술 지원사가 물론 중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기술 지원사의 통합 모듈을 갖고 와서 이용하는 구조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인증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증 서비스를 그 마스터 시크릿과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가지고 직접 고객사에 설치하고 이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CI 정보를 별도로 추가 암호화할 필요도 없는 형태로 저희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모든 사업자가 표준 간편 인터페이스가 적용돼 있으면 현재처럼 if문으로 분개할 필요 없이 네이버는 어떻게 카카오는 어떻게 굳이 분개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각 인증사별로 정해진 시크릿만 정해놓으면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스 형태 모델인데요. 중간에 이제 인증 사업자와 고객사 사이에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이제 기술 지원사 인증 모듈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뭐 그 인증 사업자와 기술 지원사 간에 저희 표준을 맞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사는 뭐 기존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거기도 저희 표준과 맞추면 되는 형태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술 지원사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정보, 그러니까 CI를 포함한 개인 정보나 아니면 전자설명부 같은 정보는 저희가 마스터 시크릿으로 한 번 더 암호화해서 저희가 보내고 그건 중간에 기술 지원사가 풀지 못하도록 저희가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개 서비스 형태인데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중개 사업자가 그 중간에 API를 중개하는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그 다음에 인증 사업자가 좀 여러 개의 키가 발급이 되긴 하는데 중개 사업자에게 클라이언트 시크릿 1과 마스터 시크릿 1을 발급해서 주고, 그리고 이용 기관에는 마스터 시크릿 2를 별도로 발급해서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좀 약간 흐름이 앞에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정보는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놨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통해서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저희가 활용 시나리오를 구현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인증 사업자와 중개 사업자 또는 이제 저희 그 기술 지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세미나도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떤 개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좀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간편 인증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면 그냥 기존에 저희가 유사한, 저희가 물론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미 다들 보신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뭐 정부24 같은 서비스에 가보시면 저희가 여러 개의 아이콘이 떠 있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현재 행안부에서 공통기반이라는 새로운 규격을 만들고 그 규격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그 행안부에서 대부분 행안부는 이제 전자서명이라는 기능보다는 인증 기능에 좀 더 집중한 기능이고 저희보다 훨씬 기능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서명 시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술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개정하거나 또 그걸 설치하거나 배포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이용 기간을 확대할 때마다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3년 넘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180개 이용 기관이 전부입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좀 더 간편하게 자율적으로 대신에 전자서명에 좀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하는 게 목표이어서 저희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비슷한 인터페이스로는 그 저희 금융 마이데이터가 있겠죠. 금융 마이데이터도 행안부의 공통 기반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별도의 표준을 만들었고, 물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 쪽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선구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긴 했지만, 물론 거기도 전자서명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인증에 중심을 두고 만든 API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차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전자서명에 좀 더 집중을 했고요. 근데 또 하나의 큰 시장인 저희가 또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버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 마침 또 저희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또 저희
키사 내 조직이 또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저희 전자서명 또는 인증 그리고 이걸 이제 별도로 검증하는 그런 그 통합 형태의 검증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표준 내에서도 일단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서 이미 별도의 표준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 표준이 저희 표준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서는 여러 그 간편 인증 표준들을 놓고 예를 들어 공통 기반 또는 금융 마이데이터 표준 그다음에 저희 표준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저희 표준을 우선 적용하는 걸로 일단은 현재 결론을 좀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부터 아마 그 실증을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분야 마이데이터 쪽은 보시다시피 좀 약간 구조가 저희 일반적인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의 서비스 구조와는 약간 다릅니다. 정보 주체는 정보 수신자에게 어떤 정보에 대한 또는 제공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개 전문기관이 중개를 서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구조는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만 각 과정에서 정말 정당한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인증의 절차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 인증은 전자서명과 그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보 주체가 정보 수신자에게 요구할 때도 전자서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검증할 때는 중개 전문기관이 대행해서 위임 검증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표준에서도 충분히 제공이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여서 저희가 규격의 일부 개정 및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저희 일반적인 전자서명과 검증의 차이점이라면 저희가 전자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곳에서 검증을 하는 할 때는 거의 실시간으로 전자서명과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데이터에서는 전자서명 따로 하고 그걸 검증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돼 있는 형태다 보니까 중개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이 이걸 위임 형태로 검증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간편인증 API에서 서명 단계와 검증 단계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정보 수신자와 중개 전문기관이 호출해서 검증을 하는데 활용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신자는 전자서명을 요청하고 전자서명각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중개 전문기관은 위임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을 그러니까 CI를 조회하는 형태로 검증을 확인하는 형태로 지금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 표준을 만들어서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던 방식으로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프라인 쪽도 계속 환경을 탐색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전자서명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된 환경에서 어떻게 할지 또는 아예 우리가 실생활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미 전자통신, 전자금융, 전자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사용되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그냥 저희가 아직까지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증을 그냥 딱 댑니다. 대면 이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고 이 사람에 대한 서류를 떼주는 형태인데 거기서도 인증서를 쓰면 어떨까? 예를 들어 행안부 정부24에서 인증서로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한 식별이 되는데 굳이 내가 신분증을 꺼내서 여기다가 들이대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정부박람회에서도 저희가 시연을 했지만 작년 부산에서 정부박람회 했는데 거기서 무인민원기를 아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업자랑 좀 협의를 해서 소프트웨어 좀 개발하고 해서 그래서 무인민원기에 저희가 인증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직접 전자서명을 하는 기능도 만들어놨지만 QR코드를 띄워놓고 아예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하는 방안도 같이 시연을 했고 좋은 호평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가운데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 저희가 인증 사업자를 선택을 하면 바로 QR이 뜹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그냥 카메라 앱으로 찍으면 바로 전자서명 앱으로 넘어가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실제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본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 요청하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범 형태로 준비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QR코드를 이용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직접 본인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형태로 준비가 가능해서 그런 형태 등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새로운 표준을 만든 김에 이걸 어떻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확산해 볼 수 있을지를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디지털 인증 확산센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실제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한 모듈이 나올 텐데 저희 보실 때마다 좀 잘 사용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해 주신 박윤희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좀 있으실까요? 예, 여기 두 분인데 여기 처음 먼저 좀 앞에. 예,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펜타 시큐리티의 임명철이라고 하고요. 예, 팀장님이 전자인증 팀에 계실 때 입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옛날 예,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인증서 전에 공인인증서부터 계속 그 정책에 맞춘 솔루션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결국에는 이거 확산하려면 인증 사업자들의 협조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 딱 보면은 이제 통합 인증 그 UI를 좀 봤는데 인증서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할 때보다 인증 사업자들이 자기네 걸 전용으로 썼을 때 수수료라든가 어떤 베네핏을 더 강조하면서 좀 더 개별 인증 쪽으로 유도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담합을 좀 막거나 아니면은 사업적으로 이제 그런 다양한 인증 사업자들이 키사의 그 통합 인증 체계로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했던 겁니다. 네. 이때 저희가 물론 이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워요 하는 분도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참여가 어렵다는 분도 있었지만 몇 군데 없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참여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좀씩 다들 힘들고 또 행안부도 자꾸 불러서 끌려다니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키사 사업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기관들 이때 지금 저희 한 개 사업자도 빠지지 않고 다 오셨거든요. 21개 사업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게 약속이라고 보고 지금도 약속이 지켜지길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획에 보셨겠지만 물론 이건 조사된 계획입니다만 지금 오른쪽 표에 보시면 현재 10월 말까지 7개 사업자가 완료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지금 벌써 일부 사업자는 저희랑 연동 테스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예정대로 이 약속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는 무려 19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이 된다고 바로 적용은 안 되겠지만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빠르게 준비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빠르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곳이 기술 지원사 분들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자분들의 준비와 함께 이제 아무래도 몇 개라도 나와야지 기술 지원사 분들은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분들한테 공지를 빨리 내릴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제화나 법제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자의로 맡겼을 때 예, 인증 사업자들이 자꾸 이제 옛날 공인인증서 시절을 떠올리시게 하고 계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공인인증서 제도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제도가 물론 나름의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일부 있지만 현재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각자의 계약마저도 저희는 빼고 저희 걸로 갈아달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있고 기존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 제공하시되 그건 기술지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지원사분들도 이미 기존의 각자의 기술로 만든 모듈이 있으시잖아요. 그 모듈을 걷어내고 우리 걸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 중에 혹시 교체 의사가 있으면 교체해 주시되 새로운 사업자분들은 저희 새로운 걸로 해주세요라고 일단은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강제화는 지금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저 끝에 플로어에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보연의 유성민이라고 하고요. 발표의 요지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 마스터 시크릿과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어떻게 안전하게 배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배포에 대한 특별한 어떤 메소드가 있나요? 네, 저희가 배포는
이제 물론 예전에 각자 서비스를 하실 때는 이제 각자 배포하는 방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메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담아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를 일종의 중개 시스템으로 저희가 삼아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는 배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